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자, 오늘도 물리학 2편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 에너지고요. 자, 일과 에너지. 일과 에너지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과 에너지가 아니고 일은 곧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같기 때문에 두 개가 쓰는 단위도 역시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의 단위도 줄이 되고요. 에너지의 단위도 역시 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이 에너지가 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일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지 우리가 물리학 1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다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운동 에너지로 운동화를 하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고요. 운동 에너지 공식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자,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바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두 번째는 바로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요 바로 mgh였고요.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바로 E는 2분의 1 kx의 제곱, 늘어나는 길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우리가 이제 보존이 되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물론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공기 저항이나 이제 마찰이 이제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물리학 2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일입니다. 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은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W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자, 일은 우리가 힘 곱하기 거리다. 이렇게 힘과 거리의 곱이다. 힘을 줘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때 이 거리는 바로 힘의 방향으로 일치시켰을 때 거리를 이야기한다 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역시 물리학 1과 이제 연관을 짓는다면은,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줬는데 바로 이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이 방향으로 이제 움직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때 두 개가 수직이라면은 이때 힘의 방향으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물리학 1에서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리학 2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닥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물체를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한번,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힘을 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체는 이제 어디로 이제 끌려올 것이냐? 어디로 끌려오냐면요, 바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물체가 끌려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 바닥 이쪽 방향으로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동거리 S는 이쪽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는 바로 무엇이 생기느냐? 바로 이렇게 이 각도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각이 표시된 부분만 한번 따로 옮겨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쪽으로 힘을 줬다면, 자, 이때 이 각도가 세타라면은 바로 힘은 결국 이쪽 방향으로, 이동거리 일치하는 방향으로 F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을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와 일치시켰던 힘은 바로 F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때 한 일은
이 물체를 끌어당기면서 한 일은 바로 힘 곱하기 거리 곱하기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은 만약에 수직이라면 이게 9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코사인 90도가 된다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0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네 가지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거를 중력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를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이렇게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때 물체가 h만큼의 높이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아래 방향으로 무엇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바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고요. 중력은 뭡니까? 바로 mg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중력이 한 일은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 한 일은 뭐가 됩니까? 바로 힘 곱하기 이동거리 뭡니까 여러분? h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힘은 중력이 되기 때문에 mg가 되고요. 이동거리 h 그리고 나란한 방향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0이 되기 때문에 1로 간주돼서 이렇게 mgh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바로 무엇으로 바뀌게 된다? 바로 물체가 빨라지게 되는 속도를 갖는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마찰력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은 뭡니까? 물체가 움직이는데 이거를 뭐 하는 녀석이죠? 바로 운동을 방해하는 녀석을 보고 우리는 마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바로 왼쪽 방향으로 힘이 주어지게 되면은 힘 F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것과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F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 일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은 이 일은 W는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하나를 붙일 수가 있고요. 자, 마찰력이 한 일은 F, 그 다음에 이동거리 S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면서 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줄이는,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문제 상황에 적용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빗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빗면이 있습니다. 자, 빗면이 있고요. 이 빗면은 각도가 있습니다. 30도의 각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물체의 질량이 m이고요. 처음에 속도가 0인 물체가 가만히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물체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이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질량은 변함이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 물체는 이렇게 S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의 속도는 이렇게 V를 갖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마찰이 없는 경우를 많이 다뤘는데 이때 이 빗면은 마찰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때 밑으로 떨어지면서 중력이 한 일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느냐? 그것만은 아니죠. 운동 에너지에 이제 증가량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생각해 줘야 될 거 바로 뭡니까? 마찰이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한
일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중력이 한 일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이 한 일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h만큼 떨어지는 역할을 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때 이 h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역시 이 각도도 30도가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s 바로 사인 세타가 바로 h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바로 이 30도는 사인 30도는 얼마죠? 바로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h는 2분의 1 s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자, mgh죠. 자, mgh 대신에 2분의 1 S를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력이 한 일, 물체가 떨어지면서 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만들어냈습니다. 2분의 1 mv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된다? 바로 마찰력이 한 일을 추가로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과값만 그냥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마찰력이 한 일은 바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냥 자, 2분의 1 mgs에 2분의 1 mv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한번 정리를 세 번째네요. 네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두 개가 더 남았네요. 자, 이번엔 세 번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포물선 운동의 한번 일과 에너지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면이 있고요. 자, 지면에서 어떤 물체를 뻥 하고 폭탄을 발사하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포물선이 좀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런 식으로 뻥 하고 발사하는 이때 처음 속도를 v0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 단원에서 배웠지만 이거를 x 성분과 이렇게 y 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각도를 우리는 세타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이때 x성분 vx는 자, 얼마입니까 여러분? vx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바로 v0의 코사인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라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무슨 운동을 한다? 바로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Y 성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 성분은 자, 등속이 아니죠. 바로 아래 방향으로 중력과 속도 G가 있기 때문에 자, Y 속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VY는 자, 처음 속도 뭡니까? 바로 V0 사인 세타에서 여러분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V는 V0 플러스 AT다. 여기에서 처음 속도 V0 사인 세타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는데 이때 여러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다. 마이너스 가속도는 G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GT 이 속도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좀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특정 시간인 T에서 여러분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뭐죠? 바로 2분의 1 m V의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는 X랑 Y랑 나눴죠. 그래서 2분의 1 m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Vx 성분에 대해서도 제곱이고 그 다음에 Vy 성분에 대해서도 제곱인 것을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1 m 그 다음에 x 성분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V0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자, V0 뭡니까, 여러분?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된다. 이것이 바로 T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 했으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가야 되겠죠. 자, T에서 이번에는 중력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는 뭡니까, 여러분? mg 해당되는 높이 h가 되겠죠. hy 성분이기 때문에 mgy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mg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y는 이렇게 일단 가로를 한번 열어놓고요. 자, 이렇게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자, 이렇게 변이에 해당되는 내용 뭡니까? 바로 변이 S는 VO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 공식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처음 속도 뭐였습니까? 바로 V0, 그 다음에 사인 세타 VOT,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역시 뭡니까? 방향 반대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는데 중력은 아래 방향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가속도 A 대신에 마이너스 G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인 이 상황을 여러분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으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죠? 이거 두 개를 더하고 싶습니다. 왜 더하고 싶죠? 이 두 개를 더하면 바로 뭐가 되기 때문이죠? 바로 어떤 특정 T에서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두 개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더하면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2분의 1 GT의 제곱, 이거 제곱하게 되면은 이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분과 그 다음에 중간에서 나왔던 여러분 이 제곱을 하게 되면 중간에 나오는 여러분 그 숫자가 이제 같이 사라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무엇만 남게 되냐면 바로 2분의 1 m v0의 제곱에 여러분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 형태만 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뭡니까? 1이죠. 그럼 결국 뭐만 남게 됩니까? 2분의 1 m v0의 제곱만 남게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처음에 발사했던 그 운동 에너지 값만 나오게 된다. 이 값은 지금 보니까 여러분 시간 t 성분이 전혀 없죠. 그래서 결론은 어쩐다? 바로 시간에 상관없이 공기 저항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이제 자, 마지막 상황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시고 있고요. 자, 여러분 네 번째 상황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운동은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단진자 운동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진자 운동 이 경우는 여러분 역시 마찰이 없는 경우고요. 마찰이 없는 경우 역시 어떤 경우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진자 운동은 어떤 거냐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 줄에 이렇게 공을 이렇게 매달고 대롱대롱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 상황이 바로 여러분 단진자 운동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여러분 단진자 운동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가장 낮은 지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지점은 속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속력이 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운동 에너지 역시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지점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지점은 순간 멈칫 해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은 바로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이고요. 속력이 0이 되는 지점은 무슨 말이다? 바로 역시 운동 에너지도 0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바로 최대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이것까지 한번 계산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속력이 최대라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이때 이 최대가 되는 속력, V 최대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냐면요. 일단 몇 가지 좀 설정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 줄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대롱대롱 왔다 갔다 하죠. 이때 이 각도를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이 지점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최소가 되는 지점인데 이 지점을 이제 기준점으로 해서 이 지점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최대가 되는 지점은 이제 위에 있는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의 높이를 이제 h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줄의 길이는 L이고요. 이때 이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 길이는 L에 대한 코사인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L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V 최대값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mgh 여러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바뀝니까? 바로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h에 해당되는 값은 mg를 써놓고요. h에 해당되는 값은 바로 이 h에 해당되는 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l의 길이에서 빼줍니다. 뭡니까? l 코사인 세타 값을 빼주면 나머지 이제 h 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2분의 1 mv의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m 날려버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l 값을 밖으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v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바로 2gl 자,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는 이제 속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V는 하고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2g 이제 하신가요? 2gl 어떻게 된가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고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는 이 값이 바로 V의 여러분 최대값인 단진자에서의 제일 밑에 있는 최대값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수업을 구성할 때 이제 어디까지를 좀 알려주고 가야 되느냐에 놓고 좀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디까지가 좀 이렇게 좀 꼭 필요한 내용인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알려주고 싶은데 라고 이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좀 많았던 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일단 물리학 원부터 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일에 대한 내용과 일에 대한 정의, fs 코사인 세타와 그 다음에 이거를 중력, 마찰력,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 그리고 단진자 운동에까지 이렇게 적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이제 외우려고 하기보다도 한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되는가라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